안녕하세요. 남경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연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 성립된 공과금이 공제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주택이나 건물 등을 보유하고 계시면 이게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보유자가 그해 재산세 7, 9월, 종합부동산세 12월 납부를 하는데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건물과 주택을 보유하시다가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 분이, 가족분이 이제 재산세 7, 9월,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것은 돌아가신 분 6월 1일 부과기준 보유자분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므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공과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 소득을 하시던 분이시면 그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의 종합소득세 아니면 전해 연도 납부를 안 하셨으면 전해 연도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피상속인분을 대신해서 가족분이 상속인분들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요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분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례비용도 이게 증빙이 하나도 없더라도 최소 500만 원 돌아가신 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이제 증빙을 장례비용을 모았다 그러면 장례시설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대, 식대, 손님들 이런 거 꽃값, 조화 이런 거에 대해서 증빙을 모았다 그러면 장례비용으로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고를 봉안탑이나 아니면 분묘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봉안시설 비용은 또 추가로 요 1,0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이게 가족 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나 자녀 간의 채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분의 채무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채무로 실질적인 채무다. 그럴 때는 가족분들이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돌아가신 분에게 채무 실행 금액, 입금 내역, 송금 내역이나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이 이자 지급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채무계약서, 차용증 등 서로 주고받은 그 증빙 같은 거를 충분히 소명해서 이게 실질적인 채무면 국세청에서 채무로 인정을 받고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증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분이 보증을 해주고 보증채무가 있으시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할 때는 보증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 임대하시던 분이시면 그 임대보증금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으로부터. 이것도 공제 가능한데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공제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건물 소유자분이 건물 사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맺고 그리고 건물 소유자분이 분에게
임대보증금이 기속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건물 소유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요런 거는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시면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까지 사업체, 사업장 요거 종업원에 대해서 종업원 분들의 퇴직금도 상속 개시일까지 계산해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법인 운영하시던 분이시면 이게 법인과의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가지급금도 법인에게 돌아가신 분이 변제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법인이 있으면 이게 법인에서 돈은 인출은 됐는데 증빙이 없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처리를 안 하고 소득세나 납부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인출은 하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안 하고 그런 분들이나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아니면 재화 구입을 하고 인출은 했더라도 이제 증빙을 안 받다든지 그럴 때는 법인 입장에선 돈이 출금이 됐고요. 그럴 때는 이게 가지급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자분이 관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 대표자분이 인출을 했을 때 이런 가지급금 생겼을 때 이게 법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변제해야 할 채무다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 채무가 채무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대표자분도 주식을 보유했을 거 아니에요. 해당 법인에 대해서 그 채무 관련 가지급금 채무 관련해 그럴 때는 반대 입장에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한테 받을 채권이니까 그 돌아가신 분 주식 평가 해당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요 가지급금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으로 해서 주식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돌아가신 분 상속 개시 현재 병원비도 이게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병원비를 인출을 하고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분 상속인 분들이 대신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분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구상권이나 청구권 개념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대신 지급한 병원비를 채무로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요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다. 병원비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분의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 분의 돌아가신 분의 미지급 이자가 있다든지 소송 중인 채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청구가 된다든지 피상속인 분의 신용카드 대금 청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개인 사업장에서 외상 매입금이 있다든지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분의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남경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